마음이 아파요. 자꾸 아파요. 내가 아픈 이유는 나는 늘 아팠다. 사춘기 무렵부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소화가 안 되고 위통이 있어도 병원에서는 단순한 위험 증상만 있다는 시 다른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고. 자, 병원을 의존하고 믿었지만 병원이 체크하는 수준은 그 정도라는 거죠. 관심의 두 종류는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심한 부담감을 느낀다. 왜 그럴까? 관심에는 따뜻한 관심과 차가운 관심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따뜻한 관심을 받기로는 따뜻한 관심은 지지, 격려, 칭찬, 사랑 이런 것이다. 지지를 받고 싶어한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잘 되는 것을 남들이 싫어한다. 사회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공에 대한 두려움은 얼핏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원하는데 왜 성공을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성공을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약자와의 동일시, 내담자, 편견이 심하다. 편견이 심하다. 가면 뒤에 가려진 상처를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산다. 내 안에는 가려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 내 안에 온갖 지수스러운 쓰레기가 가득하다. 삶의 두 가지 주제는 성장과 성숙은 우리 삶의 두 가지 주제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상위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에 성숙은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메슬로우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심리 정상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담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한다. 당신이 갖고 있는 정성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이 말은 어떤 정성이든 세상에 태어나서 생긴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각해보라. 결벽증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지, 또 발표 공포증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지를, 물론 신체적인 증상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는 들어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든가 발다리가 없는 기형이라든가 벙어리, 또 등등 장인, 다운 증후군과 같은 정신지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자, 마음껏 걱정하라. 이 세상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이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처럼 한순간 걱정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느긋하게 사는 사람은 있는 반면에 반성을 하되 후회는 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후회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반드시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반성을 하되 후회는 해서 안 된다. 반성만 하고 후회는 하지 말자. 유머 감각을 키우자. 1980년대 중반에 했던 걸 생각한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한 청년이 썬통에 맞았다. 당연히 목숨은 그렇지만 미국의 현재 대통령 비격동인 점에서 전 세계의 큰 파문. 정작 레이건 자신은 총에 맞은 직후에 병원을 실려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살짝 피하는 걸 깜빡 잊었어. 그 말이 와전된 건지 사실인지 확신치는 않지만은 유머를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정신, 마음, 영혼. 흔히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한다. 물론 이 말은 맞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머리와 몸통과 발, 다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엄밀하게 말하면 정신과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정신은 이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마음은 감정,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 내 삶은 왜 좀처럼 바뀌지 않은 것일까? 무의식은 변화를 싫어한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신년 계획을 세운다. 올해는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해야지. 술도 줄이고 담배도 끊어야지. 등등. 무의식은 변화를, 자신을 바꾸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를 바뀌는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노력은 필요한, 또 자기 개발을 미명하여 도전과 정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것 역시 좋고 나쁜 문제는 아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자기 학대에 속한다. 사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외모나 성격이나 능력이나 상관없이 자체로서, 인격체로서 심리치는 증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다. N씨는 강박증이 심한 편이다. 그런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꽂히면 뭐 피해법칙이 떠올라서 불안감이 소리 잡히고, 삶이 즐거워지는 것이 최고의 치료다. 나는 정말이지 오랫동안 온갖 심리적인 증상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래서 빨리 그 증상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어떻게든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나는 두렵고 떨렸다. 마치 늪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다. 진정한 의미의 자아 실현은 단점을 거쳐나가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장점을 키워나가면 특별한 사람이 된다. 김지호. 자, 자기 개발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신장시켜서 자아 실현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자기 개발서들이 번능하고 자기 개발과 관련된 워크숍과 세미나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기 개발, 자기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사용해서 얻는 방법을 제시한다. 동기를 부여하자. 내가 사는 이유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산다. 회의실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청소년에서 노년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서로 덤수를 나누거나 주위를 둘러보며 워크숍이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오늘 진행할 워크숍의 주제는 자기개발을 위한 심리 멘토링. 그 시간에 맞춰서 나는 강단으로 올라간다.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세상은 낙원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지옥이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는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죠? 자, 전문가가 되자. 자, 어떤 시대인가요? 황금 만능자? 돈이 최고인가요? 뭔가요?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다. 여러 방면의 일을 걸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팔방미인이라고 그러죠. 다양하게 최고를. 그러나 사람은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김연아선을 피기만 잘 타면 100가지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키우면 다른 일에도 적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은 왜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는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에 대해서 사는 방법을 심리상담은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앞에서 여러 가지 강조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끌어당김의 법칙 등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삶을 터닝시키는 4가지 키워드는 합리성. 첫째, 합리성. 사람이 살면서 겪는 문제는 거의 비합리적인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이다. 맞다. 합리적인 것은 감정적이랑 상관되는 것보다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판단 속에서 있는 그 삶이라는 거죠. 당당함. 두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존감을 갖고 자, 열등감이 심할수록 늘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치성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자존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보다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월등히 그 이유는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존중, 즐거움의 핵심 문장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이 책은 일반인들은 물론 심리상담에서 상담설에 도움이 된다. 첫째, 심리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 전국의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절차와 과정을 서술하는 데 초점 맞췄고, 둘째는 책의 포맷이 교과서적이면서 자유로운 에세이 형식으로 읽기에 유익하게 했다. 셋째는 독자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상담의 실제 사례를 자세했다.